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 1지점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네, 저는 상속과 증여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관련된 내용, 어떻게 하면 저희가 똑똑하게 증여를 하고 상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대상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상속세라는 게 모두의 세금이 돼버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 좋아하시죠? 미국은 어땠을까요? 23년 5월에 미국 뉴욕타임즈엔 이런 기사가 납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 제가 이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 헬조선이다. 우리나라만 세금이 너무 많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부의 이전이 일어나다 보면 미국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세금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속 증여 공제의 금액과 세율에 따라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이 거대한 부의 이전을 많은 누수 없이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세법 개정안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28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28년 만에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오랫동안 상속세를 개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항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8년 전에 만들어진 세금의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를 하다 보니 현재 실정과는 굉장히 맞지 않죠. 28년 전에 짜장면 가격 혹시 기억하시나요? 28년이면 제가 13살 정도 됐으니까 짜장면이 아마 2,500원 정도. 그때는 탕수육 하나에 짜장면 2개가 11,000원이었어요. 그런 시대에서 지금 현재 짜장면 한 그릇 얼마죠? 그럼 일반 식당을 가도 뭐 8,000원, 9,000원, 10,000원 정도는 기본으로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짜장면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상속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2013년 들어서부터 굉장히 많이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 내가 번 돈에 대비해서 양도세를 납부를 하다 보니 크게 양도세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내는 건 사람들이 많은 저항이 없지만 상속세는 어떤가요? 내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라고 하면 내가 자산을 형성할 때 세금을 이미 내셨잖아요. 내가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도 내고 사대보험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아끼고 아껴서 자산을 마련을 했더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부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가 이중과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서 28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하고 있는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 개정안이 올라가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19,000명 정도입니다. 19,000명 정도만 상속세 신고를 하고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극히 일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속세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10,000명이 안 됐어요. 3년, 5년 만에 2배가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앞으로 3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속세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이 현재 10억을 넘어섰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지방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지방도 아파트가 10억이 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요. 상속세를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뜻하지 않게 세금을 과하게 납부하실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상속세 문제 때문에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민을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년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명이 이민 갈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1200명이 이민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순위가 고액자산가들의 전 세계 순위 중에는 4등에 들어갑니다. 중국, 영국, 인도 순위예요. 이 중국, 영국의 순위를 보면 왜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민을 갈까?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네 나라가 모두 다 세금이 높은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율이 높아져서 부자들이 세금이 내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지만 부자들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바꿔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1200명이라고 하는 인원들이 매년 이민을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발빠르게 내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나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에 앞으로 상속세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계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상속세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상속세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혹은 본인이 죽는 그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날짜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예금은 얼마의 잔액이 남아있는지, 보험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이미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가 이제 상속세를 아껴봐야지 라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혹은 본인이 내가 자산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나는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라는 건 모든 세무 전문가들이 하는 공통적인 해결책입니다. 증여와 상속을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증여는 사망 전에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증여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상속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한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많이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게 세금이 쌀까요? 아니면 상속으로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게 세금이 쌀까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조건은 뭐냐? 우리나라 증여 상속세율이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건 자산의 크기가 커질수록 납부하여야 하는 세율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에요. 10%부터 50%까지 증여 상속세율은 늘어나게 되어 있고 50억을 기준으로 5명이 나눈다 라고 하면 10억에 해당하는 30%의 세율만 내면 됩니다. 반면에 50억을 기준으로 한 명의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면 세율이 50%예요. 20%의 세율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전증여를 단순히 내가 세금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선택지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나중에 크게 상속세를 납부하실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자산가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누가 얼마만큼 많이 가져가느냐는 솔직히 그분들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우리 집안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느냐가 그분들의 바로 큰 관심사입니다. 결국 우리 가문의 자산이 우리 가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지 첫째가 능력이 좋아서 둘째가 능력이 좋아서 서로 싸워서 누가 더 가져가냐는 그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시점에서 상속세는 우리가 어떻게 내고 있고 또 어떻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배우자 공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 5억보다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괄공제 5억의 기준에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산이 5억이 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들은 상속세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면에 내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라고 하면 최소 10억부터 최대 35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적공제는 현재 제도에서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의 기준으로 빼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28년 만에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속세 개편안에는 자녀 한 명당의 공제액을 5억으로 늘려준다는 거예요. 좀 많이 세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하시나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상속세를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자녀 공제가 5억이 된다고 해서 자녀를 또 낳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결국엔 이 자녀 공제 5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28년 전에 맞춰져 있던 자산의 물가 상승률을 맞추는 효과 정도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억과 10억 기준으로 내가 상속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신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자녀 1인당 5억씩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상속세의 부담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안에 불과하고 통과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은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